멋진 새 차가 주는 하차감은 잠시뿐이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유지비는 일상을 금세 짓누르기 시작하죠. 우리는 보통 할부 승인이 나면 그 차를 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캐피탈사와 은행은 우리의 자산 형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자를 성실히 낼 수 있는지만을 계산할 뿐입니다. 딜러들은 월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60개월, 심지어 84개월 장기 할부를 권하며 비싼 차를 저렴해 보이게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하지만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노후 자금을 자동차 시트 속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허영심과 마케팅이 결합하여 카푸어를 양산하기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우리의 자산을 매일 갉아먹습니다. 신차는 출고되는 순간 그 가치의 10% 이상이 증발하며 구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통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1년 만에 90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인데, 이는 우리가 땀 흘려 번 월급을 그대로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고를 때 반드시 245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 가격의 20%는 선납금으로 지불하고 할부 기간은 4년을 넘기지 않으며 자동차 유지비 총액이 월 소득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 15%인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 15%는 우리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계선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남은 소득으로 월세나 대출이자 식비,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소득의 20%가 넘는 돈을 써버리면 저축은커녕 예상치 못한 수리비 한 번에 가계부가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 15% 규칙을 적용하면 연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사회초년생이 한 달에 자동차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40만 원 내외입니다. 이 금액 안에는 할부금뿐만 아니라 기름값, 보험료, 소모품 교체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료와 유류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할부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돈은 20만 원대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무리한 신차보다 중고 아반떼나 경차 레이 같은 선택이 가장 현명한 자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연봉 6천만 원대의 대리급 직장인은 어떨까요? 월 실수령액은 400만 원 중반 정도입니다. 월 유지비 예산을 소득의 15%인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2천만 원 중반대의 차량이 현실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중고 소나타나 최근 연식의 소형 SUV인 셀토스나 코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BMW나 벤츠의 입문형 모델을 덜컥 계약하는 순간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은 모일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 냉정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봉 1억 원의 실수령액은 월 600만 원대 중반입니다. 15% 규칙을 따르면 월 유지비 9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가 적정합니다. 5천만 원 내외의 제네시스 중고나 그랜저 신차가 적당한 수준입니다. 억대 연봉자라는 타이틀에 취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리스나 할부로 끄는 순간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축적 속도는 평범한 직장인보다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함은 지출의 화려함이 아니라 통장에 남은 숫자의 무게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쏟아붓는 돈에는 기회비용이라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매달 차 할부금으로 나가는 수십만 원은 단순한 지출을 넘어 미래의 수억 원의 자산으로 변할 수 있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이 씨앗을 너무나 쉽게 자동차 할부금으로 지불해버립니다. 부자들은 자산이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를 만들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소모품이 내 소득을 뺏어가는 구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품위 유지나 영업을 위해 좋은 차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당신의 차 연식보다 당신의 전문성에 더 주목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카푸어의 삶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짜 자산가는 낡은 카니발을 타더라도 그 안에 담긴 자산의 무게로 대우받습니다. 결국 자동차는 부의 증식기가 아니라 파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부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면 차는 수리비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다시
새 차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 굴레를 끊으려면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지출은 우리를 평생 자동차의 노예로 살게 만들 뿐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의 통장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시트의 가죽 냄새보다 내 자산이 늘어가는 숫자의 향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자동차의 할부금에 저당 잡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타고 있는 지루하고 평범한 차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판단하세요. 그 따분한 선택이 훗날 당신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목적은 이동의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할부금은 오히려 우리의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됩니다. 자동차가 나를 상징한다고 믿는 마케팅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증명하는 것은 핸들에 박힌 로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경제적 자립입니다. 자산 형성기에 있는 우리에게 자동차는 가장 큰 적이자 가장 유혹적인 적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고 종잣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생산 자산에 투자하세요. 자동차가 낡아가는 동안 당신의 자산은 스스로 일하며 몸집을 불려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직장인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타는 대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화려한 슈퍼카를 타는 길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차를 타고 묵묵히 저축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발걸음은 오늘 당신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올바른 투자 습관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복리로 불어납니다. 지금 당신의 엔진 소리보다 당신의 자산이 불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진짜 멋진 어른의 삶이자 부모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하차감입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 가족의 안락한 미래를 먼저 선택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단단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는 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산을 쌓아가는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자동차 구매 기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심코 가입했다가 돈을 흘려보내는 보험의 함정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